주말 조사가 가지는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중 조사를 해봤어요. 주말 조사는 주말 조사대로 하고 주중 조사도 또 했어요. 주중은 낮에 시작하고 우리는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직장인들이 제대로 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낮에 하면 직장인들이 제대로 안 잡히잖아. 네, 잘 안 잡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조사도 또 해봤어. 주중과 주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잖아. 우리는 근데 주중 주말을 다 살잖아. 당연히 주중 주말을 다 해봐야 된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했어요. 우리처럼 정확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보다 더 자주 그것도 가상 번호로 전화 면접은 돌려서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하고 그리고 콜백까지 하는 조사 기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우리하고 비교하라고. 비싼 게 비싼 게 아니 그래서 중앙일보가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비교를 하고 그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중조사도 해봤어요. 주중조사는 아무래도 아까 말한 특징 때문에 보수가 더 많이 잡힙니다. 그렇죠. 자 정당의 전화 면접이나 ARS나 격차가 줄었어요. 네. 근데 ARS의 특징은 국민의힘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전화 면접은 국민의힘이 상승하진 않았어요. 민주당이 약간씩 빠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격차는 10% 이상인데 ARS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진보 성향 표집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사실 ARS 쪽에서. 우리가 네, 튀었을 크게 수 있어요 그때. 저는 튀었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근데 이 조사는 ARS의 표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진보가 23%, 보수가 23.2, 0.2로 보수층이 더 많이 근소하게 잡힌 조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 차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고 있다. 중도층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52.2, 국민의힘이 37.0으로 중도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주중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 면접만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말 조사고 이게 네. 주중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주중 조사 때 한 3% 가까이 올라가죠. 네. 시점이 뭐 2, 3일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사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중 조사와 주말 조사의 특성 차이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형은 똑같아요. 갤럽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아예. 이거는 정당적으로 먼저 묻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 이유가? 저는 실사의 시간 차이가 있다 봐요. 제가 알기로는 갤럽은 평일날 6시에 끝나거든요. 저녁 조사.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이 끝나버려. 평일날 저녁 시간에 잡아줘야 화이트 칼라들이 응답하기가 편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갤럽은 일관되게 보수가 더 많이 보입니다. 리얼미터도 지금 오후 한 4시경에 조사를 마감을 많이 짓거든요. 리얼미터 역시 보수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항상 보수가 표집이 많이 잡힙니다. 자, 그건 실사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일 조사를 이렇게 달리 해봤단 말이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있지만 갤럽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한 4%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15% 차이 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다르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녁 시간 조사 안 하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요. 실제로. 자, 물론 우리 조사에도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꽃이 박시영, 김호준이 한다는 걸 알고 아니, 김호준이 하는 걸 알죠. 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 지형이 이거 하는지 조사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이상 됐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일관성을 가져서 그때는 뭐 김원준이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우스 이펙트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리고 또 실사를 물어보면 1000명 응답을 받을 때 여론조사 꽃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 한 2-3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갤럽 없느냐, 리얼미터 없느냐 비슷한 수치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하우스 그렇진 않다. 이펙트에서 치더라도 이게 뭐 지지율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다. 자, 다음 대통령 시절 여기서 이상한 예, 이번엔 좀 이상한 하기 지점이 어렵더라고요. 있어요. 자, 지난 주말 조사에는 하락했거든요. 한 3% 가까이 떨어졌어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이슈나 없잖아. 없었잖아요. 근데
ARS가 폭등을 했어요. 폭등.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나 오를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비싸게 가다가 갑자기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조사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조사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쪽은 아래로 훅 떨어지고 한쪽은 위로 확 올라가고. 이건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표집이 큰 차이가 있었냐 이념 상향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 전주에서 진보 26.5% 보수 23.7이었는데 이번 주도 진보 26.5 보수 23.9로 패턴은 똑같이 잡혔단 말이죠. 표집의 현상은. 근데 전화면접 조사는 외부 망을 총수가 완전히 차단을 시켰거든. 전화면접 조사는. 인터넷 이전 시대, 원 시대 돌아와 보다 우리. 그 밖에서 누군가 뭐 해킹을 한다든 이런 것 피곤해? 누군가 뭐 해킹을 한다든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우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ARS 조사에서 진보가 23, 보수가 아까 23.2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지지도에서 저 정도 격차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6.7%포인트가 상승했다? 좀 갸우뚱해지는 수치. 아니, 베리 스트레이지. 이래서 음모론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ARS 조사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튀기도 하고 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어디나 있는 건데 현재 여론조사 시스템에 취약성이 있어요. 만약에 검은 손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전화면접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 설치될 때가 다 걷어내고 많이 들었어 또 다 걷어내고 완전히 인터넷 없는 시스템으로 다시 갈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여론조사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작성이 없어져요. 음모론이 아니라 통계의 문제, 현대사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 검은 손이 작동했나? I don't know. But very strange. 실천라도 방향성이 같거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 서로 헤어져 버렸거든 이렇게. 요즘에 조금 이상한 거는 대통령이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베리 스테이지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하고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ARS가 일찍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에서 말했던 가스라이팅이 생겨요.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여조 가스라이팅이 생겨요. 위축됐던 보수시, 여론조사 응답에 더 적극적이 되거든. 활성화된단 말이지. 그걸 노리는 거죠. 그 없는 여론을 만들어내서 언론에 그 기사까지 나왔어요. 지지율이 올라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지율 자신감을 회복해서. 50 프로젝트 있다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 그래서 동물농장도 나오셨나? 뜨거웠잖아. 일주일 한 데는 안 나왔는데 할 계획이다. 언제? 지지율 돌파. 그 시점에 우리는 이런 조사를 하죠. 여러분 주변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 전화 면접에도 주중에 하는 것도 반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우리 전화 면접이 얼마나 탄탄하냐면 이게 이제 평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정례 조사한 거거든요. 네, 5월 초에 5월 5일에 우리가 개발한 건데 대통령 지지율만 묻지 말고 대통령 지지의 강도를 우리가 알아보자. 나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나 진짜 빵점이야 하고 다르잖아. 100점이야 하고 난 뭐 지지하는 편이하고 다르잖아요. 그 강도를 한번 측정해보자 했거든. 그랬더니 주말에 조사한 낙제점 50점 이하는 무조건 낙제 아니야. 이게 64거든요. 주중에 조사한 그것도 63.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계속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거 통계학적으로 1000명 뽑아가지고 조사했더니 거의 똑같잖아.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0점에서 25점 준 사람들이 37%, 37.4%.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빵점 준 사람들 너무 비슷해. 22.8과 22.2야. 엄청나게 안정적이죠. 내가 저 사람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있다가 70점이요. 말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51점에서 75점. 이것도 낙점인데 요 정도 주는 사람들이 요만큼. 이 두 조사 간의 차이는 여기는 19.8이었는데 여기는 22가 됐잖아요. 15였던 사람들이 1로 옮겨간 거야. 여기서 빠지고 말하자면 100점 준 사람도 여기 100명 중에 7명, 100명 중에 6.3명. 거의 똑같아요. 100점 준 사람과 8점 준 사람이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윤석열 개 XX 막 하고 별별을 토하는 사람이 3명 있으면 한 명은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비율이 3대 1이라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거든. 말을 안 하는데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수치로 잡히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최근에 이상하다. 감시하였어. 우리가 ARS하고 전화면접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특히 전화면접을 완전히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하고 조사 안 했으면 이 차이를 몰랐겠지.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전화면접 조사를 더 신뢰할 만한 조사들 저는 실제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선거 국면에 가면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가 안심번호를 하면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지금 민심을 그냥 들여다보려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또 당연히 민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화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간도 거의 2주 있다가 한 거란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은 거의 같이 나오잖아.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잡아내고 있다, 이 조사가. 그러니까 저론조사 꽃에 전화면접 중심으로 수치의 기준을 삼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꽃의 ARS도 홍보사항으로만 보라. 전화면접이 그리고 비교가 안 되겠다. ARS 조사에 비하면 3배에서 4배 정도. 그걸 근데 우린 매주 하잖아. 그래서 비싼 게? 비싼 게? 자, 그리고 이것도 벌써 한 석 달 지난 것 같아. 아이 오래됐어. 나눠서 물어봤어요. 그냥 오염수 방류 동의하십니까? 80% 이상 반대예요. 근데 실제 일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시찰단이 오염수가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묻기를 시찰단이 오염수가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내가 전제를 깔았어요. 그리고 전화면접을 중심으로 보세요. 아까 말한 이유로. 그럴 경우에 방류에 동의하느냐. 68%가 반대. 이게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했잖아라고 기댈 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에서 한 10%를 빠져요. 그 다음 방류가 됐어요.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된다. 그 다음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했어. 당신 수산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만큼이 줄이겠다. 안 먹겠다. 근데 저 17.7도 실제는 안 먹을 겁니다. 말만 저렇게 하지. 사전에 조사한 건데도 이 정도예요. 이게 실제 방류되고 하면 수산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재개가 된다면 그거 먹을 거냐? 그건 안 먹어. 이만큼이야. 나눠서 물어. 일이 단계적으로 벌어질 테니까 난리 날 방류 거야.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죠. 방류 되더라도 또 중단시켜야지. 청수야 수산물을 거의 안 먹으니까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진짜 큰일이야.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일본을 위해서 우리 수산업까지 망가져야 돼. 이 상황이야. 아, 진짜 일본 쳐들어가고 싶어. 요즘 심정으로. 안심을 그래서 내가 머리 잘랐어 지금.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거 대통령이 단호하게 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 갔어 지금 대통령 이거? 이거만 나오면 나오질 않아. 저는 진짜 지금 심정으로는 과거에 청와대 포위 집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용산 지금 그렇게 한다고 봐요 사실. 시민사회 총궐기를 할 사안인데 아마 결국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 중국에 팔지 말라 그랬잖아. 마이크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뭔 소리야? 할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우길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 이 우길기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나빠요. 근데 나쁜 줄 몰라요. 왜 보도를 안 하니까. 현 정부의 압도적으로 불리한 사안들은 최근 포탈에서 보기도 어려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알 수도 없지. 뉴스가 안 나와.
이것도 또 다른 가스라이팅. 아니 그 말도 막 만들어냈는데 뭐 햇살? 햇살무늬 바치케. 자이함기. 햇살무늬라는 게 일베 용어라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언론이 햇살무늬 자이함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갑자기 이 말을 썼거든. 이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온 게 아닐까 싶어. 안 그러면 갑자기 햇살무늬 자이함기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가 어떻게 서로 다른 매체의 기자 머릿속에 들어가냐고. 가이드라인이 온 거 아닐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는 일베 사고 방식을 가진 자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개놈 새끼들. 자,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 조사도 하고 ARS 조사도 매주 하니까 4주를 기준하면 4,000 샘플이 각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월별 통합 자료를 좀 집계해서 분석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절차협회가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얼마나 쓴 건데 이거. 매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 매주 계속 지금도 나가고 있어. 쉽게 보시면 캐티에서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6.5로 근소하게 국민의힘이 앞서요. ARS가 한번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하게 또 앞섭니다. 46.9 대 43.6. 20대 남성이 캐티하고 ARS 차이가 나요. ARS에서는 35.7 대 51.6로 크게 밀리잖아요. 그런데 캐티,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24 대 28로 비슷해요.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저희가 집중 분석해볼 생각이에요. 네. 이 전화면접과 LS가 20대 남성의 수치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화면접 조사가 20대 지지정당 없다는 게 44정 나오잖아요. 이게 봤거든. 관심이 없는데. 전화면접에서는 지지자가 없다가 44%나 나와요. ARS는 지지자가 없다고 5.4%밖에 없어요. 20대 남성 중에 커뮤니티에 보수 성향이 많은데 20대 남성의 여론이 바다에서 반영되는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울이 가장 격전지가 될 텐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41대 30으로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ARS 조사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49.6 대 100.6 많이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꽃에 5월달 한 달 내에 종합적인 여론은 그렇다. 자, 이걸 따로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이걸 이제 갤럽으로 좀 비교하면 되죠. 리얼미터하고. 민주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40대 남성. 그리고 5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주당을 사랑하고요. 60대와 70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비슷해요. 그렇죠. 20대 여성은 민주당 굉장히 지지하죠. 2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비슷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대체 20대 여성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8.5밖에 안 돼요. 왜 20대 여성이 국민의힘을 떠났는가? 그리고 왜 20대 남성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반인가? 이거 연구해 볼 과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10세 단위로 저 분석하는 틀이 동질 세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까? 5세 5살로 단위, 잘라보면 어떨까? 5살 단위로 잘라보면 또 특징이 있어요. 30대 초반은 20대 후반 남성들하고 비슷하고요. 30대 후반 남성은 40대 초반 남성하고 비슷합니다. 보수 매체들이 여론조사 꽃이 편향됐을 것이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야, 진짜 그건 나쁘더라, 기사. 항상 보기를 줄 때도 보수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정말 고민해서 만든다고. 아, 이제 총수가 진짜 머리가 나쁜데 고민 많이 해요. 보수가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2배를 더 고민해요. 그리고 저희는 진보가 좀 과다 표집이 됐을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번 조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기관들 그런 얘기 합니까? 절대 안 해. 거의 10%가 보수가 더 잡힐 때도 있거든요. 그 표정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갤럽 한번 보십시오. 진보가 25.8인데 보수가 33.4예요. 표집 자체가. 최근 조사. 진보가 26.8인데 보수가 35.3이 표지돼 있어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 자, 엄청나죠? 자, 리얼미터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조사 23.5가 진보고요. 보수가 26.6, 지난주 거 한번 보실래요? 진보가 22.5, 보수가 27.8입니다. 자, 우측에 여론조사 꽃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번에 ARS 23.0 진보, 보수 23.2 딱 붙어있죠? 말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틀 때도 있는데 우리는 틀 때를 말해요. 다른 데는 자기 조사가 튀었다 또는 편중되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사기예요, 반사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론조사 꽃이 좀 진보가 과다 표집했을 때만 딱 그것만 끄집어내서 이상하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썼죠. 상관없어. 중앙일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사가 난 김에 여론조사 꽃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지도를 그리는 거야. 우리가 지도를 편한데 그리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갈 거 아니야. 그런 바보가 어딨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안 해요. 미쳤어? 기본적인 바보는 아니지. 땡큐. 굿. 비싼 게? 완전한 관찰. 7이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하지 말고 하인플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플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잠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쳐보세요. 또 평화부지사 지내셨고 19대, 20대, 21대 계속 부산에 도전해서 계속 낙선해 왔어요. 이번에 또 나가신답니다. 부산 낙선 전문 이재원. 고맙습니다. 조민 씨가 요새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서 핫하잖아요. 조민 씨가 전주에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무슨 챌린지 하는 거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전주를 왜 갔느냐? 바로 이분 때문에 전주를 갔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 청와대 선임 행정관 황현천. 그리고 꼼수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그때 갑자기 진지하게 나 서울시장 나가야 되겠어. 농담이 아니고 방방 뜬 적 있어요. 그때 정봉주 의원에게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한마디로 진정시킨 보좌관이 있었으니 여준성. 실화야 실화. 그 이후에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고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받은 혜택 정책들 이분 머리에서 나온 거 많습니다. 자 공통 질문 들어갑니다. 자 나에게 윤석열이란 한 줄. 미국과 일본의 꼭두 각시다. 어느 동네에나 있는
힘세고 술 좋아하는 동네 바보형. 갑자기 권력을 잡아서 그런데 패가 망신하는 로또 당첨자. 패가 망신할 로또 당첨자. 좋아.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한 줄. 무식한 선무당. 삐. 자꾸 본인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로. 개지네. 자, 이재명 두 줄 평가.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일해본 결과는 경청과 눈물의 지도자다. 세상에 갇힌 불사조인데 꺼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담금질 당하고 있다. 저는 담금질을 당하지 말고 더 큰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입니까? 내치 문제는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외교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강제징용국 문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을 앞장세워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국, 심지어 북대서양까지 한국이 지금 총알 가지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굴중하고 예속되는 일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북의 공조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국회하고 청와대까지 해서 정책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정책을 한 15년 정도를 했는데 약자복지라는 개념을 다시 들고 나온 게 너무 황당해서 이 약자복지라는 거는 박정희 시대 때 자녀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했던 그 시대거든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게. 그렇죠. 예. 그런 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개념을 바꿔서 인권과 권리로 복지를 다시 정의를 내리셨고 그 정책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도 산업화하고 좀 민영화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를 영리화해야 된다. 복지를 어떻게 민영화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약자복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서로가 맞지 않는 개념을 한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산에 세 번 연속으로 나가셔서 세 번 다 떨어졌잖아요. 네. 제 지역구가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3명이 대통령이 나온 지역구입니다. 3번 연달아 떨어지니까 집사람이 이제 이혼하자고 해서 제가 출마하지 않겠다. 쟤는 그 지역에 하지 않겠다. 지금 의정부에 출마를 하겠다니까 집사람이 약속 위반이라서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신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다른 딴 데 가자. 제가 경기도로 왔습니다. 세 번 낙선하고 낙담에 있을 때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도에 평안도지사로 일을 하러 오라 해서 그 이후로 의정부 의뢰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더 큰 정치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도 기회가 안 난 거네요. 출마에 대해. OK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의정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100석을 못 얻는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혁신위를 만들어서 당이 깨질 때까지 혁신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결국은 16년 총선에서 저희가 123석을 얻어서 1당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을 했거든요. 당원들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0만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0만이고 총선 때까지 가면 15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50만의 당원이라고 하면 민주당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당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충성심을 어떻게 더 이끌어낼 거냐.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는 호남향후가 골목을 띄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사모가 골목을 띄웠고요. 자, 그러면 2024년에는 누가 골목을 띄워줄 거냐. 결국은 저는 150만의 당원이 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의 역동성을 어떻게 폭발시키냐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5년 혁신위가
외부 인사 중심의 혁신위가 꾸려졌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굉장히 재미없네요.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예,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그라스루트 디모크라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당원이 주인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대의원제도를 없애고 지역 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가자. 자기 자랑을 좀 해주시고. 저는 뭐 국회에서 올해